이 채널은 위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말랑말랑 PLC 실습 1편 이제 고정형 가속 단속 카메라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배선도 한번 해보고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물건은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는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리미트 스위치라고 해서 어떤 물건이 닿는 것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예요. 이렇게 평면형으로 된 제품도 있고, 이런 식으로 롤러형, 무빙을 읽기 위한, 움직이면서 읽기 위한 이제 롤러가 달린 리미트 스위치, 이런 두 종류의 타입이 있습니다. 물건이 닿기 위한 리미트 스위치하고 롤러형으로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에서 닿는 것을 감지하기 위한 리미트 스위치,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하단을 읽게 되면은 COM, 그 다음 NO, NC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COM 단자 같은 경우에는 커먼이라고 해서 어떤 공통 단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 두 가지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normal open, NO라고 해서 항상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이게 눌러지게 되면 이 커먼 단자와 얘가 접촉하게 되는 normal open이 있고, 그 다음 normal close, 항상 닫혀 있는 상태, 신호가 항상 나오고 여기와 여기 컴과 NC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눌러지게 될 경우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normal close 리미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읽힐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고정형 가속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센서를 이용해서 첫 번째가 찍히고 고정된 거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흘러가게 되면 첫 번째 센서가 감지되고 두 번째 센서가 감지되는 데까지의 시간을 읽은 다음 고정되어 있는 거리를 이용하면 시간분의 거리를 이용해서 현재 자동차의 속도를 바로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리미트 스위치 두 개를 이용해서 가속 단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선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멘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N이죠. P24라고 적혀 있는 요 P24라고 적혀 있는 요 넘버링 튜브 제품을 먼저 이용해서 커먼 단자에 물리겠습니다. 커먼 단자를 풀어서 Y 터미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먼저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첫 번째 리미트 스위치라는 의미로 이제 LS1, 보통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는 약자는 LS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LS1이라고 해서 LS1이라고 터미널을 만들고, 저희는 노멀 오픈을 이용해서 닫는 순간에 반짝하고 신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신호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오픈에다가 저희가 신호를 나올 수 있도록 배선을 할게요. 이렇게 배선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PNP 제품을 쓰는 지멘스니까 24V와 노멀 오픈 상태의 리미트 스위치가 눌러지게 되는 순간 전기적 신호가 PLC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고, 이 롤러형으로 되어 있는 이 리미트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두 개를 미리 풀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리미트 스위치 2라고 되어 있는 요 터미널을 물려주고,
다음 P24라고 되어 있는 이 터미널을 또 물릴게요. 이런 식으로 리미트 스위치를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눌러지는 순간 신호가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 가상의 고속도로 하단에 리미트 스위치를 고정할 수 있는 센서 브라켓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센서 브라켓에다가 리미트 스위치를 고정하겠습니다. 리미트 스위치를 고정하고 두 번째 리미터 스위치를 고정해 놓고 첫 번째 것도 고정하겠습니다. 리미트 스위치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볼트를 이용해서 이 끝에 볼트를 이용해서 체결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저희 전장 박스에 문이 열렸을 때를 감지할 때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문이 열렸을 때 뭐 불이 켜지라라든가 뭐 문이 열렸을 때 어떤 행동을 해라 라는 류의 가장 기본적인 걸 감지할 때 씁니다. 접촉했다라는 물리적인 접촉을 했다라는 감지 상태를 읽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예를 들면 기구적으로 레일의 한계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는 하드 리미트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요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IP 등급이 조금 더 높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거기가 도로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를 올려놓을게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미트 스위치가 여기에 닿지를 않게 되죠. 자동차가 지나가더라도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드러내고 이놈을 살짝 구부릴게요. 요게 이제 리미트 스위치를 쓰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써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막대기 리미트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구부려서 사용해라 라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막대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대를 구부려서 올리게 되고 거기에 자동차가 이 도로를 지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미트 스위치를 누르고 지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누르고 이런 식으로 눌러지는 게 2번 연속으로 눌러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현장 배선은 준비가 완료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PLC 쪽으로 한번 배선을 해볼게요. 센서 선은 총 4개의 선이 왔습니다. P24 2개 하고 LS1 그리고 LS2가 왔었죠. 그래서 P24 두 가닥은 제가 여기에 있는 이 P24라고 하는 부스바가 연결되어 있는 이 단자대, 이 쇼트바죠. 쇼트바가 연결되는 이 단자대에 제가 삽입을 하겠습니다. 패럴 타입으로 된 제품이니까 조심해서 꾹꾹 집어넣어 줄게요. 집어넣어 주고 이제 LS1, 2를 한번 넣어 볼게요. 먼저 입력 단자 쪽 지멘스 PLC 쪽을 열어 볼게요. 지멘스 모듈들은 이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 모듈을 뚜껑에 보면 이런 식으로 배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배선도를 따르면 여기에 있는 2번에서부터 20번까지는 다 입력 단자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총 20번까지의 단자들은 다 입력 단자를 쓰고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DI/DO가 합쳐져 있는 제품으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품이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이 배선도가 여기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차근차근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은 노멀 오픈 상태니까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 한은 여기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에 있는 12번이 첫 번째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가 10번이고 1, 2번에서 여기가 12번이군요. 11번에서 12번 두 번째 부분에다가 제가 집어넣고 잠그겠습니다. 센서 신호를 제가 여기다가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 번호에다가 제가 집어넣고 13번 단자에다가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잘 연결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뚜껑을 닫고요. 센서를 한번 눌러볼게요. 1번 센서, 두 번째로 2번 센서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센서는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품은 PNP니까 P24로부터 센서로 갔다가 신호를 받으면 이쪽에다가 신호를 P24V를 준다라는 거, PNP 제품이라는 걸 기억해 놓고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PLC를 한번 짜볼게요. 시메틱 매니저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시메틱 매니저로 이동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차근차근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카메라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맨 처음에 해야 하니까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인솔트 뉴 오브젝트 시메틱 300 스테이션을 눌러서 시메틱 300 안으로 들어가고 하드웨어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PLC 제품은 CPU 317-2 PNDP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맞는 제품을 찾아가지고 그 제품을 꺼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용할 제품 DI 16점짜리 IO 보드도 있다는 것. 시메틱 300에서 먼저 렉을 먼저 꺼냅니다. 렉을 하나 꺼내고 CPU 300에서 317-2 BNDP에서 오드 넘버는 가운데가 22K145 버전은 3.2 버전이네요. 이 놈을 드래그해서 꺼내고요. 만들 필요 없이 OK. 그러면 이게 19168 0.1인데 지금 네트워크가 놓으니까 하나를 만들고 yes로 했다가 OK를 한 다음 요놈을 지울게요. 더블 클릭하면 yes로 떠있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DIDO 16점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그널 모듈이라고 해서 SM의 DIDO 300 제품 16점 제품 확인해서 드래그 할게요. 가운데가 1BL00입니다. 이놈 제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0101 오더 넘버돼 있고 컴파일을 새로 하고요. 저장 컴파일을 새로 하고 다운로드 to 모듈 해서 OK 눌러서 셀렉트 노드 어드레스를 바로 하겠습니다. 전체 어드레스를 한번 읽으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뜨면 제품이 뭔가 검색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태. 지금은 제품이 검색이 안 됐을 확률이 더 높아요. 들어가지지가 않죠. 지금 이거는 안 된 상태입니다. 시메틱 매니저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저 패밀리 카드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특별히 이상이 없어 보이는군요. 그래서 OK 눌러서 캔슬을 하고 연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네트 옵션 변경으로 들어가서 이더넷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내 이더넷 속성은 1918 0.119이고요. 오케이, 뭐 특별히 이상 없어 보이고 PLC에서 이더넷 노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PLC의 상태를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918 0.10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지금 제가 0.1로 연결을 하려고 해서
실패했네요. 그래서 0을 1로 10을 1로 바꿔서 IP 컨피그레이션을 새로 하고 다음 오케이 सक्세스풀리가 되고 클로즈 하고 다시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어드레스를 검색하고 있네요. 어드레스는 0에서부터 255 곱하기 0에서부터 255까지 검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CPU 317이 검색이 되고 OK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그러면은 문제없이 이제 에러도 없고 컨피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은 종료하고 이제 CPU 317 안에 있는 S7 블록으로 가보겠습니다. OB1 메인문을 먼저 만들고요. OB1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OB1에는 내용이 뭐 특별히 아무것도 없겠죠. 최초에 ST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서트 네트워크 새로 만들고 컨트롤 1 또는 컨트롤 2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뷰에 보면 라다로 할지 STL로 할지 FBD로 할지 선택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1, 2, 3이라고 있죠. 컨트롤 1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스타트라고 그냥 한 줄을 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IO 어드레스가 i0 1.0과 1.2군요. 밑에다가 했으니까 i 1.0과 i 1.1 요 두 가지를 집어넣고 뭐 m10.0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서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비트를 하나 만들고 오케이 누르고 모니터링 연결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첫 번째 릴레이를 눌렀을 때 첫 번째 리미트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잘 들어오고 두 번째 눌러졌을 때도 잘 들어온다 라고 알 수 있죠. 자, 릴레이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리미트 스위치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 PLC도 정상화돼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죠. 자,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가속 카메라입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자동차의 속력을 읽는 게 포인트예요. 스위치를 두 개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 거리가 지정되어 있고 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을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i 1.0이 들어왔을 때 상태를 확인해 봅시다. i 1.0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자동차 바퀴는 총 4개잖아요. 앞에 거 2번, 앞에 거 1번, 뒤에 거 1번으로 총 2번을 때려요. 릴레이 스위치로. 자동차를 실제로 지나가게 되면 신호가 2번 들어가기 때문에 자, 펄스를 활용하겠습니다. 펄스 P 그래서 M100.0 이런 식으로 펄스에 비교 비트 M100.0을 입력하고 여기다가 첫 번째 센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특정 비트가 셋될 수 있도록 셋 구문을 이용해서 M50.0을 셋할 수 있게 만들어 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트워크에다가 I 1.1 이렇게 두 번째 센서를 받아가지고 두 번째 센서가 들어오면 M100.1번이 들어오도록 만들고 비교 비트 M100.1이죠. 비교 100.1이 비교될 수 있게 해놓고 여기다가 R 리셋 M50.0 이렇게 해서 센서 입력돼서 측정 시간하고 두 번째 이제 센서가 들어오면 측정을 중단하라 라는 비트를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M50.0과 I 센서 두 개와 M50.0을 이용한 센서를 만들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지멘스가 가지고 있는 클럭 메모리의 한계는 10Hz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구성 시스템에서는 10Hz는 0.1초거든요. 사실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기에 0.1초는 충분한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60cm 짜리 조그만한 자동차들은 0.1초 가지고는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Hz보다 더 빠른 헤르츠를 가진 더 많은 카운팅을 할 수 있는 타이머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타이머를 이용하게 되면은 S5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시메틱 타이머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 시간초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티저나 리얼 값으로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새로운 종류의 타이머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R 해가지고 여기다가 새로운 타이머를 만들게요. 타이머를 만듭시다. 타이머 ODT 해서 T1 넣고요. 여기다가 S5T 샵 10S 이런 식으로 10S가 아니죠. 더 빠른 시간으로 타이머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10ms 단위의 아주 빠른 타이머를 하나 만들고 복사해서 T2짜리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T2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요거는 타이머 펄스가 하나 생긴 거예요. 0.01초 단위로 켜졌다가 0.01초 뒤에 켜지고 0.01초 뒤에 꺼지는 이제 타이머를 하나 만든 거죠. 깜빡깜빡하는 이제 클럭 메모리를 하나 만든 겁니다. T1에 이제 비접점으로 된 클럭 메모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M50.0이 이제 시작됐을 때 T2가 아닌 T1에 이제 뒤집어진 T1 0.01초 뒤에 켜지잖아요. 거꾸로 0.01초 뒤에 꺼지도록, 원래 켜져 있다가 꺼지도록 하는 이제 첫 번째 켜지고 나서 두 번째부터 꺼지는, 켜지고 꺼지고를 반복해 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P 또 펄스를 하나 더 넣어서 M100.2 이런 식으로 센서 입력 시작, 그 다음 타이머가 돌아가고 타이머를 펄스로 입력받아서 차근차근 올릴 수 있도록 실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 제가 좀 즐겨 쓰는 문입니다. MW20 이런 식으로 1 넣고 MW20 순차적으로 집어넣어서 계속 값을 올려라 라는 문을 만들어서 다운로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T1이 계속 무한히 깜빡깜빡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쓱 지나가게 되면은 MW20에 어떤 값이 쪼르륵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현재 MW 값은 이제 20ms당 한 번씩으로 계산하니까 이제 50Hz 짜리의 그 시간 타이머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을 또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요 놈을 처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들어있는 값은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버터를 이용해 가지고 IDI 여기를 클릭하시고 IDI dir 이렇게 해서 MW20을 MD22로 바꾸고 MD22를 MD26으로 변경하면 현재 지금 50Hz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있겠죠? 현재 30 곱하기 50Hz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곱하기 R 집어넣고 MW 26에다가 우리가 50Hz잖아요. 50Hz, 20Hz, 총 20ms, 총 50Hz죠. 그래서 20ms를 곱할 수 있도록 0.02를 집어넣으면 MD26에서 집어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여기 MD26에는 이제 0.6초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0.6초. 저희가 MW20에다가 값을 다시 0으로 다시 되돌려 놓고 제가 한번 자동차를 지나가 볼게요. 자동차를 이렇게 짤깍짤깍 하고 지나가면 0.28초 방금 걸렸어요. 좀 더 이제 천천히 해볼까요? 좀 더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모디파이를 다시 0으로 내려놓고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그러니까 0.84라고 해서 천천히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저희가 구했어요. 이제 초를 구했으니까 초를 이제 알고 있으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자, 초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이제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나누기겠죠? 나누기. 얘는 시간이고 나누기를 하는 현재 지금 제가 지금 길이를 쟀을 때 60mm예요. 60mm. 그래서 60mm 60.0을 집어넣고요. 그러면 MD30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결과값. 이렇게 되면 MD30에는 지금 시간이 아직 안 들어있어서 0이라고 되는데 제가 한번 쑥 지나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36.364라는 이제 밀리미터 퍼 세크죠. 밀리미터 퍼 세크의 값을 얻었어요. 밀리미터 퍼 세크의 값을 얻었고 여기서 이제 밀리미터는 너무 작잖아요. 이제 미터 퍼 세크의 값을 가지고 싶으니까 1000을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000.0 이렇게 해서 MD34 이렇게 해서 1000을 더 나눈 미터 퍼 세크의 값으로 값을 더 낮추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MW20에다가 값을 0으로 바꾸고 시간을 없애놓고 다시 한 번 더 주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쑥 지나가게 되면은 0.27m/s라는 뭐 아주 느려 터지는 속도죠. 1초에 한 1초에 200mm 갈 수 있는 거죠. 200mm, 27cm 갈 수 있는 거죠. 1초에 딱 한 30cm 갈 정도의 속도였어요. 요런 느낌으로 이제 속도를 읽어가지고 미터/s의 단위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속도라고 이제 적어놓겠죠. V 미터/s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여기는 트랜스 i를 요거는 20ms를 세크로 변경했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만 해 놓으면 이제 센서를 읽고 시간을 재서 속력까지 구하는 문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다시 한 번 더 지나가면 시간은 계속 누적되죠. 계속 플러스가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냥 계속 플러스만 되기만 합니다. 점점 올라가기만 하죠.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리셋하는 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장을 하고 리셋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B 접점으로 M50.0 A 접점이겠네요. A 접점으로 50.0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측정이 끝나고 꺼지는 순간
이제 하강 펄스죠. 하강 엣지를 받아서 M100.2 3번이네요. 3번. 2번이 있네요. 3번을 넣고 이 측정이 끝났을 때 무브 MD34를 MD38로 값을 넘겨버리고 그 다음 무브 한 번 더 값을 MW20을 지워라 라는 이제 문을 주게 되면은 제가 쑥 지나가게 되면 이제 MW20이 0으로 들어가고 리셋이 돼버렸죠. 그러면 이제 MD38에 현재 값이 남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시메틱 매니저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인서트 뉴 오브젝트 베리어블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더블 클릭하고 베리어블 테이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MD38이라고 넣고 포맷은 플로팅 포인트 소수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링 베리어블을 클릭하면 이제 마지막 기록됐었던 미터 퍼 세크의 값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계속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행하게 되면 0.3m/s 좀 더 빠르게 0.6 천천히 0.333 조금 더 천천히 아주 빠르게 이렇게 속도가 점점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요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측정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타이머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써보기도 했고요. 이 간단한 고정형 이제 속도 감지를 하는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